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교통 어디십니까? 경부고속도로. 지금 경부고속도로 한남 IC 바로 전인데 예, 갓길에 지금 세워놓고 제가 전화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저도 좀 전에 이제 고부 좀 지나왔는데 차가 네. 지금 비도 그렇고 예, 교통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가야 되는데 아유, 제가 별 말씀을요. 도착을 못해가지고. 사진이 지금 예. 옆에 있는데 아주 옛날 사진이라서 지금하고 좀 이렇게 매칭 잘 안 됩니다. 사진을 감사합니다. 띄웠는데 옛날 사진 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착하게 보이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예. 이야기 전에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정치 이슈 또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아니, 그 지난 한 주 백혜령 지금 경장 얘기하셨는데. 자, 어제요. 예. 예,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잖아요. 다 딴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통화 기록 다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처가 좀 네. 왜냐면 만약에 뭐 대통령실에 알고 있고 뭐 인지하고 있고 또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네. 분명히 또 관련돼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 담당자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다고 그랬나요? 김찬수. 네, 그 이런 사람 사람들? 그 통화 내역 확인해서 매우 간단해요, 정말로 사실은.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죠. 어제 청문회 보셨겠지만 보면 백혜령 경정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다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은 제대로 판단하고 했는데 예, 백혜령 경정이 이상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땐 너희들이 더 이상한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 사실 제일 나쁘지 간단한 거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조당이 내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대통령실에 누군가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7070 그 전화가 뭐 그렇죠. 연락이 왔거나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이죠, 그걸로. 예, 끝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안 낸다고 또 그 조사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그걸 확인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백혜령 경정이 자기가 핍박받고 그다음에 좌천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상하죠. 김창수 그분이 직접 백혜령 경정의 말에 따르면 네.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다잖아요. 했던 사건을. 사람이 못하게 막았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으면서 용산 얘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예. 전화 기록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이거 저는 청문회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이 예. 돼야 된다. 마약이 일회 투약범이 240만 명 분이 왔답니다. 예,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한 20회 들어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마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횟수로 아니, 보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얼마나 마약에 대해서 마약 척결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일어날 당시에도 마약 관련된 수사하는 바람에 경찰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된 문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마약 관련된 거 이렇게 덮어주는 일에 세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그걸 덮으려고 했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좀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예. 자, 오늘 언론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이 예. 얘기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음. 김희가요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KBS에서 강복절 예. 당일날 예. 0시에 강복절 0시에 김희가요가 왔습니다. 일단은 예. 이 사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송 캐는 이 사태 그래도 저는 예. 그게 뭐 실수라는 얘기를 하던데 실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광복절날 0시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 뭐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이다. 예. 상식이죠. 김희가요. 또 일본의 여성과 이제 미국 군 장교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지만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김희가요가 나오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광복절날 0시에 틀 생각을 합니까?
그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이 의도적이다, 아니라면 일부러. 그건, 아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만약에 누구든 편성을 하는 사람이든 그걸 뭐 구매를 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네. 사전에 내용이 뭔지 다 시사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언제 방영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점으로 봐서 광복절 0시에 그걸 방송을 했다? 이거는 비난받을 게 뻔한 일인데 네.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믿을 수 없고요. 네.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민 KBS 사장 이번 사태에 네. 관련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임원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제작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참 자율성을 어처구니가 존중하다고? 이거 이해됩니까? 저는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승만 미화 찬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작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거죠.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문제잖아요. 태극기를 거꾸로 방송을 하질 않나. 이승만 찬양하고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구입해서 방송을 하질 않나. 지금 김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을 방송하지 않나. 세 가지 문제인데 네. 그중에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찬양 관련된 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나비 부인 관련해서는 이게 편성을 예컨대 제작진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승만 미화 찬양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게 자유를 준 겁니까? 억압을 한 거지?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거 왜냐하면 너무 길이가 길어서 이거를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편집을 제작진한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직접 그 간부들이 직접 했어요. 편집을. 그러면 이게 제작 자율성을 보장한 겁니까? 제작진들은 반대한 걸 간부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편성해서 편집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작 자율성을 억압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작 자율성이 너무 보장되다 보니까 이렇다? 이거는 포석이다, 포석. 네. 어떤 포석이냐? 뭐죠? 제작 자율성을 더 억압하겠다는 포석이에요. 억압하려고 이런 얘기를 근거를 들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자기들 책임인데 그 책임을 밑에 있는 PD들 아니면 제작진들에게 떠넘겨서 네. 그 사람들의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심위가 이번 그 KBS의 그 나비 부인 방영 관련해서 신속심의 결정을 했는데 신속심의 이게 조금 이례적이라고 평가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심위. 왜냐하면 예. 신속심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 프로그램의 문제보다는 네.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들이에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은 신속심의를 해서 바로 차단을 하게 만들 때 쓰는 게 신속심의예요. 예. 이 사안이 무슨 신속심의를 할 사안입니까? 아니 문제가 명확하고 이미 방송은 나갔고 공영방송이 방송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은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네. 다른 심의 안건들 쭉 올라온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신속 안건을 올린 이유는 네.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오히려 면죄부 주겠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땐 제작진의 실수 정도로 해서 가벼운 징계라고 끝날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면 MBC나 YTN 이런데 그 법정 제재했잖아요.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가 잘리고 예, 저도 중징계했는데 받았습니다. 예. 중징계가 아니라 경고 정도? 경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정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법정제대 행정지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행정지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털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물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거다. 실수였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예언을 하는데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민 사장 KBS 오고부터 보도 내용이라든지 방식 여러 뭐 문제들이 생기는데 임기가 12월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연임합니까 맙니까? 제가 볼 때 연임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왜냐면 박민의 방송이라고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지 않잖아요. 네. 아니 KBS가 우리가 여러 번 이 코너에서 다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유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열 꼭지를 다루질 않나. 네, 엄청 중요한 많습니다. 이슈는 뒤로 빼지를 않나. 네.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홍보에 혈안이 돼 있질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네.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있는 거 다 보도 안 하고 네. 예를 들면 예.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거 홍보해주고 이런 좋은 방송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람 바꿀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이사진의 숫자가 여당 추천 몫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하거든요. 사장 네. 추천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0% 이상 박민을 계속 앉혀놓고 정권의 친화적인 그런 방송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뭐 강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예. 이념 관련해서 좀 일본에 예. 좀 경도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일본에 그렇죠. 경도되는 모습하고 이 기미가요 뭐 등등 KBS 지금 하는 거하고 좀 같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연장선상에 일본 있죠. 편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방송 태도나 보도 내용들을 보면 프로그램 예. 편성이나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와 크게 반대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 공영방송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기미가요 문제도 그렇고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요.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되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축소해서 보도하거나 뒤로 빼서 나중에 보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일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내용과 KBS의 내용이 일정 부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면 KBS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친해지려는 태도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예. 또 가짜뉴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 예.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 그러니까 현재 법을 바꾸려면 방송법을 바꿔야 하는데 방송법 범위 안에 그러니까 규제하고 제재하는 범위 안에 인터넷 예를 들면 유튜브를 포함한 SNS나 인터넷 규제를 집어내야 되는 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하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범위 안에는 유튜브나 SNS가 포함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거나 시행령을 바꿀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의 대표지만 네. 그분이 시행령 바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어떤 교체를 통해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일정 부분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상에서 비판적 여론들을 일정 부분 제재하고 규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가짜뉴스 이게 아니 근데 예. 가짜뉴스를 누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가 많이 합니까? 저는 유튜버들 중에 가짜뉴스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의 대상은 제가 볼 때는 진보 진영의 채널들이라고 보지만 그쪽 말하는 보수 건데. 진영의 채널들은 가짜뉴스 안 합니까? 아니 제가 볼 때요 극우 유튜브 채널들 가짜뉴스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뭔 제재를 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은 가능한 한 자율적 심의에 맡기고 정부 기관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건 막아야 돼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예전에 언론중재법 문재인 정부 때 바꾸고 그거 좀 징계하는 과징금을 좀 높이자고 했더니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반대를 해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하겠다고 나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포털 불공정 개혁 TF팀 이거 출범시켰는데 지난 12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입니까? 뭐 가짜뉴스 척결하는 뭐 그 비슷한 조직입니까? 그런 조직보다는 네. 포털 있잖아요. 네. 네이버 다음 크게 네이버 다음 두 개를 압박하려는 TF예요. 네. 막 찾아갔더라고 네이버까지 직접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하. 아니
정당이 그것도 여당이 음흠. 사기업에 찾아가가지고 뉴스를 공정하게 하네 안 하네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음흠. 실제로 네이버에서 상단에 그 CP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 컨텐츠 파트너스 그래서 컨텐츠 제휴사라고 하는데 그 제휴사가 한 150개 정도 돼요. 140 몇 개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 컨텐츠 제휴사들 중에 보수가 많은가 진보가 많은가 진보 매체가 많은가 보세요 한번. 제가 볼 때는요 진보 매체에 들어간 건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예를 네. 들면 뭐 경향, 한겨레, 오마이 뉴스 뭐 이 정도 그 정도밖에 들어갔을 안 거예요. 보이는데.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지, 그다음에 조중동 뭐 이런 언론사들이잖아요. 근데 경제지나 조중동이 진보 매체라고 분류가 됩니까? 음흠. 일반 국민들을 볼 때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음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게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얼마나 공정해? 그러니까 제 말은 100% 그러면 윤석열 정부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칭찬하는 그런 보도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이런 불만은 야당에서 해야 돼.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네. 어느 언론사의 보도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지. 음흠. 보통 이제 아까 CP사가 150여 CP사, 개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보통 한 29개, 30개 정도의 언론사의 기사가 첫째 화면에 떠요. 네. 상단에. 음흠. 그 상단에 떤 기사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정말 편파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인지 이 사람들은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하. 아니 실제적으로 진보 진영의 매체들을 더 많이 위에 안 띄워주고 밑으로 띄우고 정부의 비판적 기사들이 더 많이 안 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분석해 보면.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한두 개 올라오는 것마저도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건지. 음흠. 그리고 언론사들이 보수 언론들도 가끔 비판하는 적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아예 못 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CP사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관련된 언론사가 CP사로 선정이 돼서 한다. 국민의힘 지금 보니까 한국기자협회 기관지 또 기자협회 보도 좌파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기자협회보는요. 예. 기자들의 단체, 기자들의 그 협회요. 기자협회라고 한국기자협회가 있는데 네. 그 기자협회는 조중동도 들어와 있고요. 경제지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언론사들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협회예요. 협회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익단체잖아요. 네. 기자들의 연합체고요. 아니 조중동 경제지 다 들어와 있는 기자협회에서 만든 협회보를 무슨 좌파 언론이라고 그래요. 음흠. 아니 그러면 그 거기 들어와 있는 조중동 기자들도 좌파예요 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경향신문 한겨레 기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자 조중동, 종편 뭐 이런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협회에. 네.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협회보를 어떻게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말이 안 된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처럼 포털에 대한 압박은 거센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포털 이런 얘기하다가 방심이가 유튜브까지 지금 제재하는 거 아니냐, 컨텐츠 같은 거. 정말 이거 좀 우려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튜브 언론은 규제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편법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시도를 했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속기록 삭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보도나 뉴스 채널의 형태로 볼 거냐 아니면 정보 전달의 형태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 중에 예를 들면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는 제재가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뭐 유튜브에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뭐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매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상규상 문제가 되거나 사회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또 폭력적인 너무 아동학대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거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정권 비판적인 예를 들면 윤석열 비판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빌미 삼아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단어 사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게 폭력적이다.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권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심의를 강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는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비평 이런 부분들에서는 규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특히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규제를 하면 안 되게 돼 안 있거든요. 되죠. 그건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예. 일반 유튜버들, 개인 유튜버들 중에 정권 비판적인 어떤 어떤 내용들,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음흠. 폭력성, 선정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뭐 네. 사용하는 단어의 문제라든지 단어 뭐 문제로. 욕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음흠. 그런 걸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죠. 그 재평이라고 뉴스평가 예. 제휴위원회인데 이게 뉴스 지금은- 제휴평가위원회. 예, 뉴스평가 제휴위원회 활동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 기본적으로 만든 이유가 그 뉴스 제휴를 하고 있는 게 뉴스 제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이 되게 만드는 음흠.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이 돼야만 광고료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매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제휴를 맺은 언론사 중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잘라내고 그러니까 퇴출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뉴스의 평가위원회예요. 네. 근데 그 뉴스의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일정 부분 비판받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뉴스의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네. 추천하는 단위가 다 협회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그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서 네. 그 위원들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방송협회는 방송국들의 연합체거든요. 예를 들면 MBC, KBS, SBS 이런 게 방송협회고 신문협회는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신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협회에 소속된 언론사가 규제를 받는 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으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위원 구성의 문제는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뉴스의 평가위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언론사를 제휴를 하게 하고 아니면 거기서 퇴출시키고 이런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심의 이런 부분을 하고 그게 이제 민간 기구잖아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존재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저는 그 위원을 추천하는 단위나 방법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방통위 산하에 한국 포털위원회 설치하자 이런 주장을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네.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말씀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민간 기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언론사들에 대한 심의는요 정부 기관이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왜냐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자기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맡겨놓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언론사의 언론사에서 만든 자율심의 기구라든지 이렇게 뉴스의 평가위원회도 네이버나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든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왜냐면 자체적 심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치권, 예를 들면 방통위도 3대2 구조인데 3대2 구조에서 여당의 입김이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보면 운영을 하게 보이잖아요. 되면 예. 왜 포털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절대 정부 기관이 심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심위도 원래는 그게 민간 기구예요. 네. 정부 기구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민간 기구로 만들어 놨는데 인사권과 그다음에 이제 예산권이 정부에 있다 보니까 방통위 규제를 받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기구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가 이게 국가에서 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말이 안 되는 하고요. 거죠. 하려면 잘하든지 네. 뭐 사주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 이게 사실은 정치는 사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걸 갖고 지들이 맞다, 난 너희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올바르지 말이 안 않는 돼요. 거 아닙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태도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니 근데 예, 박지훈 변호사님 예, 댓글에 저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까? 칭찬 없고요.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랩이 좀 약해졌다. 얼굴 봐야 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동호님께서
카메라를 직접 보지 않으니까 그 특유의 네. 랩형 평론이 약해 보입니다. 항상 응원은 드리니까 힘을 잃지 마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갓길에 계시기 예, 맞아요. 때문에 갓길에 있습니다. 어쩔 수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랩을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수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